가볍게 봅니다. 7번 문제. 뭐 어떤 게임을 한대요. 남학생, 여학생을 뽑았더니 전체 학생 500명의 12%였다고 한다. 남학생은 몇 명인가? 자, 밑줄 해야 될 게 뭐냐면, 밑줄 체크해줘야 될 게 여기 딱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춰봐. 선생님 어디다 밑줄 할 것 같아? 어디다 밑줄 할 것 같아? 여기야. 전체 학생 500명의 12%.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전체에서 봤을 때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 건 바로 전체 학생 500명과 12%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봤을 때 인원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남학생 전체 학생, 그 다음 게임에 참가한 학생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봐야겠어요. 응? 그리고 남학생 X, 여학생 Y. 남학생이 15%, 100분의 15X. 여학생이 10%, 100분의 10Y. 자, 표 끝. 표는 끝났어요. 바르게 안고 이제 공부는 해라.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수업 시간만큼은 해줘야죠. 자, 전체 학생 수 몇 명? 500명. 그 다음에 참가한 학생 수는 500명의 12%. 몇 명입니까? 단위값 계산을 좀 잘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편해요. 한번 볼까요? 자, 단위값으로 계산하는 거 500명이 몇 퍼센트야? 몇 퍼센트야? 그러면 1%에 몇 명이야? 단위값으로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놓으면 돼. 그러므로 12%면 몇 명이야?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선생님의 암산법이라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찾는다? 뭘 찾아놓고 생각한다? 단위값. 뭐 아무튼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식은 나왔으니까. 이해됐어요? 7번 이렇게 해결합니다. 넘어가죠.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 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물리적인 상황에서의 계산들은 특히 평균이 됐다던가 둘을 섞었다던가 했을 때 결과가 12%야. 어허. 근데 여학생이 10%입니다. 남학생이 15%죠. 이 둘을 결합해서 평균이 12%가 나왔대. 거리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그럼 무게값은 몇 대 몇이겠어? 500명 3대 2로 비례배분하면 끝. 남학생 200명. 따라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근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학이나 과학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은 어설프게 따라하느니 아예 하지 마세요. 설명은 한번 해드렸죠?
농도 문제, 온도 문제, 평균 문제, 서로 다른 두 값을 합쳐서 어떤 결과를 낼 때, 또는 비율 문제일 때,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하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46쪽은 좀 어때요? 10번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괜찮아요? 해볼까?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11번 어때요? 일단 백분율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좀 같이 해볼게요. 음. 11번 봅니다. 운동을 하고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한답니다. 이거 뭔지 아니? 유산소 운동은 호흡하면서 하는 운동이래. 걷기. 약간 가볍게 달리기. 근력 운동은 웨이트. 아무튼 운동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유산소 운동이 뭔지, 근력 운동이 뭔지 이런 거 잘 몰라도요.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 그 다음 근력 운동이 있다. 각각 운동 시간을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20%가 늘었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지난달과 이번 달이죠.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 지난달이 있고 이번 달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늘었죠. 보면 그러니까 우린 지난달 각각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시간 XY라고 둬봅시다. 이번 달에는 늘었어요. 그럼 여기다 그 늘었다는 것만 표현해 봅시다. 100분의 18x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값에서 더 추가가 이만큼 된 거죠. 더해진 값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22%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 총 12시간 되었대요. 몇 퍼센트 늘어서? 20% 늘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될래나? 이제 지난달에 대체 몇 시간이었길래 20%가 늘어서 이번 달에 결과적으로 12시간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지난달에 총 A시간 일했다면 이번 달엔 얼마 일한 거야? 비율로 0.2만큼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 1.2A인 거지. 이게 12시간인 거야. 이렇게 따로 전체 시간을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준 유일한 값이 이거 12시간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12시간이었다 이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지난달 전체 시간 안 알려주고 20% 늘어서 12시간입니다. 해도 우린 방정식으로 이 값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난달 몇 시간? 몇 시간이겠어? 10시간이겠죠? 1.2A가 12니까. 자, 요거 따로 계산해 놓는 거 이해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지난달에 몇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늘어서 12시간.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난달 시간을 구해야 되거든.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방정식만 똑바로 세우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몇 시간? 10시간. 그리고 늘어난 시간 합치면 몇 시간?
아니지. 2시간 는 거지. 이건 증가량만 쓴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이번 달 유산소 운동, 이번 달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 문제 보고 암산이 끝났어요, 사실은. 암산만으로 끝까지 답을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이 암산했다, 머리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를 글로 한번 써볼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풀란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정도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먼저 생각의 힘이 얼만큼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의 암산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재밌게 본 부분은 뭐냐?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유산소하고 근력이 있는데, 봐봐. 얘 부분만 18%, 얘 부분만 22%인데, 전체가 몇 %는 거야? 20%지. 우리 시소 생각하면 어떤 상황인 거야? 시소 생각하면 어떤 상태인 거야? 거리가 1대1이지. 그럼 시간도 1대1이지. 우리는 비율 1대1을 보며 어떻게 생각한다?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이 값들이 18, 22라는 비율을 더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12%, 즉 비율로 섞었을 때 저게 나는 소금물 농도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그냥 느껴봐. 결론은 근데 이게 왜 암산이 됐느냐? 암산이 왜 됐느냐? 봐봐, 이것 때문이야. 결과값이 있는데요. 거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뭐라고 생각해? 걸린 시간이 같다. 이게 선생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1번 생각입니다. 자, 2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런데 20% 늘어서 총 12시간이라 하면 이게 1.2니까 결국 이게 10시간이네요. 어? 어? 근데 둘이 어떻대? 같다. 그럼 각각 몇 시간씩? 5시간씩으로 서로 같겠네. 여기까지 2번 생각이야. 그럼 3번은 뭘까? 늘어난 것만큼만 따지면 되죠. 100분의 18 곱하기 5시간이면 300분이네? 얼마? 54분. 됐을까? 결론! 지난달 5시간 운동했는데 이번 달에 54분 늘었네요. 답은? 얼마? 5시간 54분. 어때? 여기 사이에 보면 정말 미친 듯한 어려운 복잡한 암산이 있었습니까? 요 정도면 할만하다고 보는 거야. 선생님 정도면. 학생이 이렇게 푼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검산을 하더라도 5시간 54분 문제 읽으면서 답이 나올 수도 있더라.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문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문제가 어려우냐, 어떤 문제가 쉽냐가 결정이 된다고 봐요. 다만 첫 번째, 식으로 문제를 세워서 문제를 식으로 해결하는 걸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암산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서로의 관계를 파악해 본다라고 해. 관계 파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18%, 22%를 섞었는데 둘이 섞었는데 20% 됐어? 20 기준으로 둘 다 거리가 인데 거리가 같다는 거네. 둘이 시간이 같네. 근데 전체 시간 20% 늘었는데 12시간 됐네. 1.2가 10이면 결국 원래 값은 10시간이었겠네. 이 두 개를 합치면 둘 다 5시간씩 운동을 했던 거네. 이번 달에 얼마 늘었나? 18% 늘었네. 54분이네. 5시간 54분. 아하.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요것도 그냥 구석에 좀 간단하게 적어 놓아 보세요. 그 바로 오른쪽에 텅 빈 공간 있잖아요. 첫 번째 건 왜 안 쓰셨습니까? 썼나요? 어? 넌, 넌 뭐하냐? 첫 번째 거 표 못 만들겠어? 할 수 있겠어? 지금 해. 지금 하세요. 그 문제 맞아? 11번이야. 맞네. 11번이야. 요것도 구석에 한번 써놓고, 이걸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너 무슨 생각하니? 빨리 해, 빨리. 아니면 영상 다시 봐. 이번 주부터는 그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알겠죠? 내가 뭐 소름 끼치게 많이 시키거나 소름 끼치게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라고 나는 확신해. 그리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과제 부분이지만 좀 도와주고 있어. 나는 충분히 배려했어. 나의 배려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활용 2 2차 학습에서 또 어려웠다 싶은 문제들 52쪽이에요.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52쪽. 써보니까 이해는 되니? 혹시?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겠어? 음. 선생님이 이제 영어 수업도 시작해서 영어 본문은 예전 수학처럼 안 나와서 선생님이 반전을 시켰어. 원래 색깔에서. 한번 볼까? 페이지는 52쪽입니다. 보고 있어요? 1번 할 수 있고, 6번. 보자. 달리기를 하죠. 응? 달리기를 하는데 재석이가 있고 소정이가 있는데 소정이의 출발 지점은 재석이보다 앞에 있대. 그럼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소정이는 재석이보다 A미터만큼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속력을 알려줬습니다. 재석이는 초속 7m, 소정이는 초속 4.5m. 그랬을 때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몇 초 동안? 총 8초 동안 움직여서 만난 거죠. 됐을까? 그러면 지금 재석이와 소정이의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 속, 시. 속력 7, 4.5. 시간 둘 다 8초. 거리는 재석이 56. 소정이는 이제 일단 얘네 둘이 곱해야 이동 거리가 나오죠. 소정이는 36인데 거리는 여기 앞에서부터 재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아지는 거죠. 뭐야 이게? 대체 뭐가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이 문제는 대체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상황이 좀 어색한가? 그림 그려놓고 정리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상황 이해돼요?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평소와 다르게 많이 공부해서 오세요. 알겠죠? 평소에 너무 공부 안 해서 밀린 거 좀 해결해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53쪽으로 가보죠. 53쪽에서 9번 문제인가요? 배 타고 강을 지나는 문제는 강물 속도와 배의 속도를 꼭 반드시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강물 위에 쓰세요. 강물 위에 배 문제는 상황이 누구랑 같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또 뭐랑 비슷하다 했어? 상황이 무빙 워크.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기에 제일 좋은 게 무빙 워크라 그랬죠. 공항 가보셨죠? 무빙 워크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죠? 근데 무빙 워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이 걸어 다닙니까? 한국 사람은 걷고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죠. 그럼 무빙 워크에서 걸어가면 무빙 워크가 가는 방향대로 사람도 그 위에서 더해서 걸어가면 둘의 속력은 더해지는 거예요. 무빙 워크가 예를 들어서 초속 2m로 움직이는데 사람이 초속 1m로 움직였다. 그러면 밖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속도가 어떻게 보여요? 3으로 보여요. 이런 거야. 이해됐을까? 달리는 차에서 고개를 내밀고 차가 달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은 돌을 던져서 돌의 속도는 프로야구 투수보다 빠르겠죠? 이해됐어요? 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강물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방향. 강물은 항상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표시 좀 해놓고요. 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슬러 올라가. 그럼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어 알죠? 한국말, 우리말 거슬러 간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1과 2분의 1시간, 강물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2시간 걸리고요. 총 시간은요. 총 거리가 18km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가기. 따라 내려오기. 속 시가 있다고 하자. 이럴 때 배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미지수를 뭘로 잡을 수 있어?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x km/c, 강물 속력을 y km/c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식이 조금 그동안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르죠. 거리는 둘 다 18이고 시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슬러 가면 2시간, 따라 내려가면 1과 2분의 1. 그런데 속력이 어떻게 돼? 거슬러 가면 배가 강물보다는 빠르니까 거슬러 가지겠죠? 따라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번엔 아는 값, 모르는 값 이걸 구분할 때 봐봐. 몰라요가 속력이야. 모르는 값, 미지수가. 근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값과 식에 동시에 여기 속력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식은 아니죠. 모르는 값이 속력인 거죠. 식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좀 간단한 식이 이쪽 방향일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저우변에 적당히 이거 이제 2분의 3이니까요. 여기다 3분의 2 하면 구하라는 건 배의 속력, 즉 누구다? x잖아요. 10.5 2분의 21 될까? 진짜 이해됐을까? 자, 요 정도면 선생님 충분히 배려한 것 같지요? 나머지 좀 마무리해 보세요. 끝.
1교시 끝나고 2교시부터 다시 함수 개념 썼어? 썼어 안 썼어? 설명할 수 있어? 이따 질문할 거야. 답 못하면 숙제 들어. 대답 못하면 개념 대답 못하면 설명 못하면 숙제가 추가됩니다. 더블! 특히 이제 수학 공부를 선생님이 하고 있는 방향대로 공부를 하면 장점이 뭐냐. 그냥 매번 해야 될 게 뭔지 알고 정확하게 따라오는데 한번 적응하고 나면 편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한번 공부 순서나 패턴을 이게 패턴이 꼬이잖아? 그러면 그 꼬인 만큼을 되찾아서 좀 돌아오는데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 근데 한 번 꼬인 거를 조금 더 해오는 건 그래도 해볼 만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상 이렇게 쌓아두면은 그 앞에 걸 다시 혼자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밀리지 않도록 복습합시다. 복습해요. 여기 봐. 자, 함수 설명해봐. 시작. 1. 함수 용어 설명해봐. 빨리빨리. 바구니 함자. 또 떠오르는 거. 바르게 않고. 떠오르는 거 빨리 말해. 개연 숙제 해다면서 빨리 말해봐. 응? 말해봐. 뜻은 왜? 반항이야? 그러면 개념 너 개념 숙제 다시 해와 2번. 이 상태면 매우 안 좋아. 바구니 함자 그리고 영어로 하면 펑션인데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자판기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라고 했어요. 알겠죠?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 뭐 할 때 뭐를 뭐의 함수라고 부른다. 뭐야? xy를 함수에서 뭐라고 부른다? 변수 xy의 특별한 관계라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말이 길어지니까. 가주어라고 생각해도 좋아. 특별한 관계다. 여기서 특별하다함을 설명하라. 어떻게 그렇지. x에 대응하는 쉽게 대응하는 다른 말로 짝짓기 짝을 이루는 또는 순서상 x에 대응하는 y가 그렇지. 반드시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했죠. 반드시 한 개. x에서 y로 짝을 지을 때 활을 쏜다 생각하라 그랬죠. 또는 자판기에 버튼을 누른다 생각한다 그랬죠. 오케이? 반드시 x가 결정이 되면 그의 짝꿍이 y가 한 개, 반드시 한 개. 없어도 안 되고 2개, 3개, 4개와 같이 여러 개여서도 안 돼. 반드시 한 개일 때. 우린 이걸 만족할 때 이렇게 대응할 때 우리는 뭐에 뭐라고 한다? 존재하면 그렇지. 누구를? y를 x의 또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표현법 한번 보죠. 그래서 y는
영어로 하면 y is a function of x가 되니까 y is 대신에 등호 그 다음에 function of x니까 f 괄호 x 이거 이렇게 줄인다고 그랬죠. 이해됐을까? 그럴 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관계가 1차식인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 함수가 1차식 관계면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 부른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복습. 4번. 우리는 함수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이걸 함께 동시에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 뭘 같이 공부한다고요? 먼프, 그래프. 즉 y는 ax 플러스 b 괄호 n형이 아니다. 이 1차 함수에 뭘 그려보느냐?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리기 전에 생각해둬야 될 게 있다 그랬죠. x, y는 뭐라고 불러 함수에서? 그렇지. 변수라고 부른다 그랬지. x, y는 고정된 값입니까? 계속 변하는 값이죠.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은 누굽니까? a와 b인 거죠. 그리고 이 a와 b의 값이 이 1차 함수의 특징을 결정하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붙었습니다. a를 뭐라고 불러요? 1차 함수의 기울기. b를 뭐야 오늘 왜 이래? b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y 절편이라 부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1차 함수에서 a는 우리가 사실 이미 다 공부했던 거라 그랬죠? 그 어디 있었어요? 정비례 그래프에서 그 x계수 a와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b는 처음으로 등장은 했지만 이름에 있다시피 y 절편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한자로. 절은 무슨 절? 절이 뭐야? 자른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자른다. 절자. 편은 한자로 뭐? 조각. 잘린 조각이란 뜻이긴 한데 뭐냐면 y축 교점이야. y 절편 편하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래프의 y축 교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y축 교점의 y 좌표 그 값을 y 절편이라고 해요. 즉 b를 y 절편이라고 해요. y축을 먼저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 봅시다. 결국 a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b는 위치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모양이 먼저야 위치가 먼저야. 위치 여기다 그릴 거야 라고 해서 b가 양수면 여기에 b가 음수면 여기에 이렇게 점을 표시해. 그 다음 기울기 a 값에 따라서 그려 나가시면 돼요. 직선을. 이게 1차 함수. 여기까지 복습 오케이? 괜찮아요?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필수 예제 과제해온 거 점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질문 없고요. 58쪽 질문 없고요. 59쪽 13번 어떻습니까? 같이 했나요? 13번. 요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거 같은데. 뭔가 했던 거 같은데 한번 봅시다. F 2분의 X가 X 더하기 3이고 G에 2X-1이 X 더하기 3이야. 자, 근데 묻는 게 F3 마이너스 G의 2 이거 물어봤죠? F하고 G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식 F와 G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F3 따로 구하고 G2를 따로 구해서 구하면 돼요. F3은 어떻게 구할까? F3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냥 그림 맞추기라 그랬죠. 여기가 뭐가 되도록? 3이 되도록 하는 X가 얼마죠? 6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은 위의 식이에 X는 6을 대입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됐느냐? 오늘 목이 왜 이러지? 이해됐어요? 우변 대입하면 9고요. 그 다음 여기서 G에 2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 사이 값이 2가 되게끔 하는 값.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좌우변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좌변에 G2가 나타납니다. 식이. 이해됐어? 아니야? 모르겠어? 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솔직하게 말해. 네가 풀어와야 되니까. 아니야? 됐어? 좋아. 자, 이 부분이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았어. 그럼 이거 그대로 뭐 했단 얘기야? 좌우변에 대입했단 얘기야. 그래서 2분의 9가 되겠죠. 여기서 요거 빼란 얘기예요. 요거 확인학습 때 좀 했나 우리? 혼자서 고쳤던 거야? 훌륭해. 다 먹었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한번 보죠. 목이 진짜 목이 너무 아파. 1차 함수 설명 다 했고요. 페이지 66쪽. 페이지 66쪽. 오, 잘했네요. 맞아요? 66쪽? 오, 잘했네요. 할 게 없네. 10번 봅시다. 다음을 지납니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근데 자 10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함수 식을 보면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냥 정비례죠 이거 사실. 1차 함수가 상수항이 0이면 그건 그냥 정비례죠. 두 번째 함수식이 주어지고 점이 주어진다면 뭐 해라? 그쵸?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냥 대입하고 쓸게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고로 a는 2죠.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2x. 문제 보실 때 여기 부호 잘 보셔야 돼요. a라고 안 해놨고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 그지? 끝났네요. 3번이네요. 대입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져볼 때 xy는 부호가 서로 어때야겠니?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xy의 부호는 서로 반대해야겠죠. 부호 반대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넘어갑니다. 67쪽. 67쪽들 어땠어요? 15번? 보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 보죠. 여기. Y축 방향이라고 하면 그림 그려볼까? 이게 Y축 방향이란 말이에요. 얘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 그러면 뭐가 바뀌겠냐? Y? 아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Y축에서 만나는 점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야. 그치? Y 절편. Y 절편이 바뀌겠죠? 이해됐을까? 현재 Y 절편 어디예요? 지금 현재 Y 절편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런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원래 0,2분의 1이 Y 절편이었는데 마이너스 1 하래요.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끝나겠죠. 이해됐느냐?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Y절편만 바뀌게 됩니다. 위아래로만. 모양은 안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점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합니까? 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 맞았어? 그럼 대입을 잘못했겠네. 대입 방법 모르나요, 혹시? 괜찮아요? 너 대입한 계산식은 하나도 없다. 어? 대답을 해. 선생님이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대답 안 하는 너에게 어디까지 친절해야 돼? 응? 그지? 잘 봐. 잘 봐. 기억. 순서상에 앞에 있는 값은 x예요, y예요? x겠죠. 기억을 확인하려면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 여러분들 조금 암산 어렵겠지만 2 곱하기 3이 6이랍니다. 놀랍죠? 2, 3은 6 가능합니까? 아,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3.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하냐?
내가 뭐 물어봤을까? 계산까지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면 기억이란 점이 지금 그래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 니은 x에다 얼마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합니다. y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렸죠. 계속 해봐라. 모르겠어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디귿 리을은 직접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